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6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4학년 수학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 복습하는 풀어보고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쪽과 133쪽, 수익책은 9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다각형들을 변과 변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가지고 다양한 모양에 채워보았죠. 우리 오늘은 풀어보고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볼게요. 자,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우리 이거 배웠죠. 다각형은 변의 수에 따라 변이 6개이면 육각형, 변이 7개이면 칠각형, 변이 8개이면 팔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변이 몇 개 있을까요? 오각형은 5개, 육각형은 6개, 칠각형은 7개겠죠. 꼭지점의 수도 똑같아요. 꼭지점의 수도 5개, 6개, 7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형을 보고 꼭지점의 수를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변의 수를 세워도 됩니다. 변의 수를 세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죠. 그래서 칠각형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수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육각형이 되네요. 역시 꼭지점도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6개 있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습니다. 다각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볼게요. 자, 우리 다각형을 어떤 도형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에는요, 곡선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 다각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가 다각형이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라도 다각형이죠. 자, 그러면 나, 다, 마, 바는 왜 다각형이 아닌지 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정답 가라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곡선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각형이 안 되고요. 다는 선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다는 안 되고요. 마는 곡선이 포함되었어요. 네, 다시 다 볼게요. 선분으로 둘러싸이지 않고요. 완전히 안 둘러싸여 있고 열려 있어서 그렇고요. 바는 곡선으로 있고 곡선도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형이 정다각형인지 알아보고 그 까닭을 써볼게요. 정다각형은 어떤 도형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 여기서 앞에 정은 한자로 어떤 글자라고 했습니까? 바르다, 바른 다각형이다. 아, 모양이 참 바르구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다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 마름모는 정다각형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걸 적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두 만족시키면 정다각형이 맞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정다각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까? 그렇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 모두 같아요. 두 번째, 각의 크기 모두 같아요? 눈으로 봤더니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각이죠. 90도보다 작은 각이고요. 요거는 둔각이에요. 90도보다 큰 각이에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다각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다각형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대각선을 모두 긋고 대각선이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다각형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꼭지점이 5개니까 오각형. 요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꼭지점이 역시 5개, 변도 5개 있으니까 오각형이 됩니다. 자, 차이점은요. 왼쪽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오각형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오각형이에요. 자, 그럴 때 정오각형과 오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의 뜻이 뭐예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약속했죠? 이렇게 선분 기역 디귿, 선분 니은 리을과 같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볼게요. 자, 요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네, 이렇게 되죠. 요걸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과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은 요거죠. 연결시켜주고요. 요것과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끼리 서로 선분으로 연결시켜줄게요. 이미 하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과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꼭지점과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이 두 개죠. 이미 근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어줄 필요 없습니다. 총 5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 그냥 오각형인데요. 이 오각형도 과연 5개일지 아닐지 대각선의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이거 2개예요. 서로 연결시켜 줄게요.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이거 2개죠.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과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요거 2개예요. 서로 연결시켜 주려니까 한 개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이 꼭지점과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이거 2개인데 이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꼭지점과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이거 2개예요. 이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1개, 2개, 3개, 4개, 5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오각형이나 그냥 오각형이나 똑같이 대각선의 개수는 5개,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육각형이나 그냥 육각형이나 대각선의 개수는 같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다각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정다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다각형의 뜻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힌트. 대각선의 개수는 9개예요.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다각형인지 정육각형인지 정칠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정오각형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사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2개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정사각형이죠. 이건 그냥 사각형이고요. 오각형은 5개였고요. 육각형은 9개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각선의 개수가 9개인 다각형은 육각형인데요. 육각형인데 위에 있는 1번, 2번 힌트에서 이거는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육각형으로 적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 조각을 이용해서요. 서로 다른 모양으로 평행사변형을 채워볼게요. 꾸러미 17과 18에 있는 스티커를 떼가지고 붙여주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채워봤고요.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제가 붙인 방법과 여러분들이 붙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달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자, 수익책 94쪽 풀어볼게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정다각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변이 8개인 다각형은 팔각형이죠.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은 뭐였습니까? 세 글자. 그렇죠. 디귿, 기역, 시옷. 대각선이었습니다. 대각선이 모두 5개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그렇죠. 정오각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각형이 있죠? 이게 바로 정오각형이에요. 대각선의 개수가 5개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오각형이 아니고 정오각형이에요. 이것도 정육각형이에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정이란 글자를 뺀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오각형이 되고요. 자, 맞는 미로를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정다각형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팔각형은 여기, 대각선은 여기에, 그리고 정오각형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 보면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지 한번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우리 5학년, 6학년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우리 이번 4학년에서는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웠고요. 3학년 때는 분수 배웠어요.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여러 가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거예요. 뭐냐면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우리 4학년 때는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배웠잖아요.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다면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거 배울 거예요. 우리 삼각형도 배웠습니다. 삼각형. 일단 3학년 때는 각과 직각이 먼저 알아봤고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다각형, 정다각형까지 알아봤어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소수의 이제 곱셈을 배울게요. 5학년 가서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 소수와 소수의 곱셈. 예를 들어서 0.7 곱하기 0.6 이런 거 배울 거예요. 0.7 곱하기 7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도 6학년 가서 배웁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 소수 나누기, 자연수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6 나누기 3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원리를 이해하고 계속 문제를 풀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도 배웠죠, 우리. 3학년 때는 평면도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배워봤고요. 예각, 둔각,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360도라는 사실도 배웠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다각형과 정다각형을 알아봤고요. 대각선까지 알아봤어요. 네, 우리 꺾은선 그래프도 배워봤습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 4학년 2학기 때는 꺾은선 그래프. 5학년 가서는요, 평균이 뭔지 알아볼까요? 평균이 뭘까요? 평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평균이란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은 얼마일까? 뭐 등등 이런 것들요. 내가 가위바위보에 이길 가능성은 얼마쯤 될까? 6학년 가서는요.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띠로 된 그래프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원으로 된 모양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 모양의 그래프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 다각형도 배웠잖아요. 4학년 2학기 때는 여러 가지 삼각형 배웠고요. 사각형도 배웠습니다. 자,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5학년 때는 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볼 겁니다. 둘레의 길이 그리고 넓이까지 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5학년 2학기로 가서는 여러 가지 도형들의 합동,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 내용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이런 용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5학년 가서 배워볼 거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이런 내용을 배울 거다.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학년 1학기, 2학기 수학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계속 여러분들 길러 나가야 돼요. 결국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도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수학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돼요. 이런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기회가 된다면 5학년 수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